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사연을 들려드리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정말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50대 후반 여성분께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들으시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8세 김라고 합니다. 제 인생이 완전히 망가진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용기 내어 사연을 보냅니다. 지금도 손이 떨리고 있지만 다른 분들이 저와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평생을 남편과 시댁을 위해 살았습니다. 결혼한 지 30년이 넘도록 시어머니 모시고 아이들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며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제가 원하는 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오직 가족을 위해서만 살았습니다. 그런데 3년 전 남편의 사업이 완전히 망했어요. 빚더미에 앉게 되자 남편은 갑자기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연락도 안 되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시댁에서는 저를 마치 역병균 취급하더니 결국 쫓아내다시피 했습니다. 30년 동안 정성껏 모셨던 시어머니는 제 얼굴도 보기 싫다며 등을 돌리시더라고요. 하루아침에 혼자가 되었습니다. 전세집 보증금으로 겨우 작은 원룸을 얻어 살게 되었어요. 매일 울면서 지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인가 싶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러던 중 6개월 전 고등학교 동창 모임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가기 싫었어요. 제 초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친구들의 끈질긴 권유에 못 이겨 참석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민호를 만났어요. 고등학교 시절 제 첫사랑이었습니다. 40년 만에 다시 만난 그는 여전히 멋있었어요. 나이가 들었지만 품위 있고 따뜻한 미소가 그대로였습니다. 아, 정말 오랜만이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민호가 저를 알아보고 말을 걸었을 때 제 심장이 다시 뛰는 걸 느꼈어요. 고등학생 때처럼 얼굴이 빨개지더라고요. 우리는 그날 늦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이혼한 지 5년 됐고 사업을 해서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다고 했어요. 모임이 끝난 후에도 민호는 저를 집까지 바래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연락이 왔어요. 아, 내가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던데 괜찮다면 가끔 만나서 이야기하자. 혼자 있으면 더 우울해질 거야. 정말 고마웠어요. 이렇게 저를 걱정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꿈만 같았습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만나기 시작했어요. 맛있는 음식도 사주고 영화도 보고 산책도 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민호가 고백을 했어요. 아, 솔직히 말할게. 나 고등학교 때부터 너를 좋아했어. 그때 고백하지 못한 게 평생 후회였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면 나와 함께하지 않을래? 저는 깜짝 놀랐어요. 설마 이 나이에 이런 로맨스가 있을 줄이야.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결혼했던 사람이고 나이도 이미 이만큼이고. 하지만 민호는 정말 진심이었어요. 매일 안부 문자를 보내고 제가 아플 때는 병원까지 데려다 주고 제 말을 정말 잘 들어주었어요. 남편과 살 때도 이런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당신은 지금까지 너무 힘들게 살았어. 이제 나만 믿어. 내가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게. 평생 아껴주고 사랑해줄게. 민호의 이런 말에 제 마음이 완전히 녹았어요. 남편은 저를 당연하게 여겼지만
민호는 저를 여자로서 소중하게 대해 주었거든요. 처음으로 제가 사랑받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우리는 연인 사이가 되었어요. 민호는 정말 다정했습니다. 손도 꼭 잡아주고 포옹도 해주고 매일 사랑한다고 말해 주었어요. 50이 넘어서 이런 감정을 느낄 줄 몰랐어요. 매일이 꿈 같았습니다. 2개월 정도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민호는 저와 재혼하고 싶다고도 했고, 여행도 같이 가자고 했어요. 저는 완전히 그를 믿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제 인생의 마지막 사랑이구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3개월째 되던 어느 날, 민호에게서 급한 연락이 왔어요. 야, 큰일이 났어. 급하게 돈이 필요해. 사업 자금이 잠시 막혀서 내일까지 목돈이 필요한데. 은행 대출도 시일이 걸리고. 혹시 도와줄 수 있을까? 제가 놀라서 얼마나 필요한지 물어보니 5천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가진 전부는 전세 보증금 5,500만 원이 전부였어요. 그걸 빼면 진짜 갈 곳이 없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민호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말하더라고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다른 사람한테는 부탁할 수도 없고 너밖에 믿을 사람이 없어. 딱 하루만 버티면 해결돼. 제발 도와줘. 나중에 배로 갚을게.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간절히 부탁하는데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저도 그 사람과 재혼할 생각이었으니까 결국 우리 돈 아닙니까? 알았어. 도와줄게. 대신 정말 하루만이지. 고마워. 정말 고마워. 당신 같은 여자를 만난 게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야. 평생 보답할게. 민호는 제 손을 꼭 잡으면서 눈물까지 보였어요. 저도 울컥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도와줄 수 있다는 게 뿌듯하기까지 했어요. 다음 날 바로 전세 보증금을 해지하고 민호에게 돈을 건넸어요. 민호는 정말 고맙다고 하면서 당장 내일이라도 갚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어요. 제가 먼저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고 문자를 보내도 읽음 표시만 뜨고 답장이 없었어요. 불안해서 민호 집에 찾아갔더니 이미 이사를 간 후였어요. 이웃 사람 말로는 며칠 전에 짐을 빼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제가 사기를 당한 거라는 걸.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는 걸. 전세 보증금을 날려서 집에서도 쫓겨났어요. 친구 집에서 며칠 있다가 고시원으로 들어갔습니다. 매일 울면서 민호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이미 번호도 바뀌어 있었어요. 경찰서에 신고도 했지만 연인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라 사기로 입증하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절망했습니다. 인생이 완전히 끝장난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한 달 전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고시원 앞에서 한 여자분이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5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 깔끔한 인상의 분이었어요. 혹시 김 씨 맞으신가요? 네, 그런데 누구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박나고 합니다. 혹시 민호라는 사람 때문에 피해를 보셨나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민호를 알지? 네. 혹시 아시나요? 저도 당했어요. 저한테서 6천만 원을 가져갔어요. 박 씨는 저와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살고 있는데 민호가 접근해서 똑같은 수법으로 사기를 쳤다는 거예요. 박 씨는 저보다 2개월 먼저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저를 찾으셨어요? 민호가 휴대폰에 여러 여자들 사진과 연락처를 저장해 놓은 걸 본 적이 있어요. 그때 김 씨 사진도 봤거든요. 제가 사립탐정을 고용해서 찾아낸 거예요. 박 씨가 꺼낸 사진을 보는 순간 저는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 사진 속 남자는 제가 알던 민호가 아니었거든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이게 무슨... 김 씨가 만난 민호는 가짜예요. 진짜 민호는 이 사람이고 김 씨를 속인 사람은 이강수라는 이름의 상습 사기꾼이에요.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제가 사랑했다고 생각한 그 사람은 민호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름도 거짓, 과거도 거짓, 모든 게 거짓이었던 거죠. 박 씨 말로는 이강수는 동창 모임이나 종교 모임, 취미 모임 등에 잠입해서 외로운 중년 여성들을 노린다고 해요. 각자 다른 이름을 사용하고 상대방의 과거를 미리 조사해서 첫사랑이나 동창인 척 접근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해도 7명의 피해자가 있어요. 총 피해액이 4억 원이 넘어요. 저는 정말 바보였어요. 어떻게 이런 일에 당할 수 있을까요? 50대가 넘어서도 이렇게 순진할 수 있나요? 박 씨는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어요. 저도 합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악질을 꼭 잡아야 해요. 하지만 잃어버린 돈은 돌아올 것 같지 않아요. 지금 저는 고시원에서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며 하루하루 버티고 있어요. 58세에 이런 삶을 살게 될 줄 몰랐어요. 가장 힘든 건 배신감이에요. 제가 진짜 사랑했거든요. 그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했어요. 살면서 처음으로 진짜 사랑받는다고 느꼈는데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니. 밤에 잠들기 전에 자꾸 그 사람 생각이 나요. 그때 속삭였던 사랑한다는 말도, 다정하게 손을 잡아주던 것도 모두 다 연기였겠죠. 요즘 뉴스를 보니까 로맨스 사기가 정말 많다고 하더라고요. 제발 다른 분들은 저 같은 피해를 당하지 마세요. 특히 혼자 사시는 중년 여성분들 정말 조심하세요. 아무리 다정하고 좋은 사람 같아도 돈 이야기가 나오면 절대 믿으시면 안 돼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상대방을 곤란하게 하는 부탁은 하지 않아요.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나이도 많고 돈도 없고 믿을 사람도 없고. 하지만 그래도 살아야겠죠. 다른 피해자분들과 함께 그 나쁜 놈을 꼭 잡을 거예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경고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사연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정말 마음이 아프고 화가 나는 이야기입니다. 김 씨처럼 인생의 어려운 시기에 외로움을 느끼는 분들을 노리는 로맨스 사기꾼들이 정말 많다고 합니다. 이들은 심리적으로 취약한 상태의 사람들을 찾아내서 접근하고 진심 어린 관심과 사랑으로 포장해서 신뢰를 쌓은 다음 큰돈을 가로채고 사라집니다. 특히 이 사연에서 충격적인 건 단순히 돈을 뜯어낸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과거까지 조사해서 첫사랑인 척 접근했다는 점입니다. 이름까지 바꿔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행세한 거죠. 이 정도면 정말 치밀하고 악질적인 범죄라고 봐야겠습니다. 로맨스 사기를 예방하려면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급작스럽게 큰 돈을 요구하는 사람은 절대 믿지 마세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상대방을 곤란하게 만드는 부탁은 하지 않습니다. 둘째, 상대방의 신원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셋째,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세요. 사랑에 빠지면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거든요. 김 씨의 상황이 빨리 해결되고 그 악질 사기꾼이 법의 심판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은 절대 이런 피해를 당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사연이나 경험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사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